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제나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신대표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7월 19일 오늘 시장이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었죠. 오늘은 이제 품절주라든지 모아 데이터, 모아텍 이런 주식들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가던데 무증 관련주는 이제 대체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모아텍이라든지 그리고 모아 데이터 이런 게 많이 올라갔는데 대체로 오늘 양지사라든지 코데즈 컴바인 이런 주식들도 이제 많이 움직이고 섹터를 가리지 않고 이제 다양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실리콘2라든지 조광이라든지 얘네를 보면은 무증 관련주는 이제 거의 다 끝물인 것 같아요. 무증 관련주 조광도 그렇고 이제 실리콘2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무증을 한 비플라이 소프트 얘는 재무도 안 좋은데 무증을 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상승률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속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요것도 이제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무증을 한다길래 가지고 와봤는데 되도록이면은 이런 데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동요해 하실 만한 시장의 바닥의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을 때 과매도 구간인 건 맞기 때문에 버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의 신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업종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여기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로 지금 시장이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LSI 지표 이게 당연히 30 밑으로 떨어졌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40% 이상의 조정을 받았죠. 그럼 다른 것도 50%의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봉을 보시면은 신용잔고가 정말 이제 기가 막히게 줄어들었거든요. 여기 22조 구간이 정말 무적의 구간이었는데 정확하게 신용잔고가 17조를 찍자마자 기가 막히게 오랜만에 받아치우기만 하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1조가량이 이제 들어왔죠. 물론 거래량 자체는 아직 신뢰할 만한 거래는 아닙니다. 시장 상황도 이제 크게 변한 것이 없고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외국인의 그 매수세 이제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고 신용잔고가 깨졌죠.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최근에 이제 미친듯이 나왔으니까 이제 신용도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호재 같은 걸 이제 하나 붙이자면은 예전에는 투매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딱 이제 요 구간일 거거든요. 신용정보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한 게 아마 6월 달인 것 같은데 6월 달에 본다면은 그때는 반대, 매매, 비율 요거를 맞춰놓지 못하면 그냥 강제적으로 이제 청산을 당하니까 투매를 부르니까 이제 계속해서 증시가 이제 밀리는 거죠. 근데 반대매매 비율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일단 아직 공매도 금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시행되려면 좀 그건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 반대 이제 매매는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거래량은 좀 이제 부족한데 여기에서 해외 증시 차트를 좀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인데 바닥에서 이제 보통 거래가 많이 터지면은 우리는 그걸 보통 기술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은 추세 전환의 이제 신호라고 부르거든요. 이 거래량을 본다면은 언제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냐면은 예전에 불장 시절 엄청난 유동성 장세 이때 거래량 한번 터지고 나서 이때의 거래량을 돌파한 적은 아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달러 환율은 아직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과 커플링을 껴가지고 100% 올라간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미국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 준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끝났어요. 삼성전자도 비슷한 조정을 받았죠. 첫 번째 LSI 지표 주봉상 30 밑으로 떨어지고 나스닥 바닥에서 거래량 급증 그리고 신용 반대 매매가 터지고 나서 외국인이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버틴다는 구간이 맞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 축소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장이 빠진 이유도 그 금리 인상도 있지만 그 큰 틀에서 이제 경기 축소인데, 라디오 같은 것만 이제 들으면은 지금은 싹 팔고 싹 다 손절치고 적금이나 넣어라 그런 소리를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심심하면 이제 들으실 건데, 지금 구간에서도 일단은 제가 주민함이라는 어플에서 제가 추천주라든지 그런 걸 최근에 시황 그런 거 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뭐 저도 당연히 뭐 손절 같은 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손절가 이탈하는 게 있고, 최근에 근데 뭐 우리산업홀딩스 뭐 상한가 이상, 그리고 뭐 KM 같은 경우에는 26% 이상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낙폭과대를 찾는다면은 먹거리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이제 가긴 하지만 조선선제, ST큐브, 세니트 얘도 낙폭과대에서 한번 이렇게 크게 반등을 주고 있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신진 SM도 뭐 이제 반등 시도하고 있고, 피코그램. 근데 사실 얘네뿐만이 아니고 뭐 에이텍이라든지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은 많거든요. 물론 이평선 그 위에서 거기 위에서 이제 놀고 수급이 도는 종목만 이제 가지고 노시는 단타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의미는 없으시겠지만은, 뭐 아무튼 저희는 뭐 낙폭과대 종목을 매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냈습니다. 아무튼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가지고 좀 이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그 라디오 방송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아침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를 좀 이제 듣긴 하거든요. 왜냐면 참고는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이 무슨 주식이냐,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이제 적금이나 넣어라 이런 소리를 약간 이제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내일이면은 당장 뭐 이제 주저앉고, 예전에 뭐 닷컴 버블 때 이제 그 데이터들 좀 이제 들이미는데, 저는 시장의 바닥 신호는 사실 다 왔고, 그 사람들이 좀 이제 비교하는 것도 까보면은 백분율 수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시장이 전 반등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도 시장이 바닥을 잡고 다시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볼게요. 삼성전자의 월봉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차트상 예전에 뭐 전고점 라인 때까지 뭐 떨어져야 된다, 삼성전자가 뭐 지금 과하다. 물론 지금이 비쌀 수는 있겠지만 이 주식은 결국에 시장이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가격을 알기는 힘듭니다. 물론 3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닷컴 버블 때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선풍기를 팔아서 이제 돈 벌던 시절이 아니고 이제 폴더블 폰 세계 점유율 1위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도 그냥 이제 선풍기만 팔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내비게이션 없어가지고 지금 백밀러 보면서 뭐 주차 막는 시절도 아니고 전기차 이제 진출하고 있죠. 그리고 검색 엔진, 심판이 야후가 뭐 인터넷 검색 1위 하던 시절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그분들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 증시라는 거는 절대로 수치, 이론, 데이터 요걸로 되지 않고, 증시는 이제 결국에 분위기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대세 상승장 때를 한번 이제 살펴보신다면은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이때가 불장이었고 돈 복사가 되는 시장이라는 건 말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열 구간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수백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주식, 코인, 부동산 요거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로금리라는 이제 명분으로 분위기 때문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길바닥에 이제 나앉았을 때도 증시는 최고 상승장이었죠.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경기가 어렵고 그냥 정말 생지옥이었을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근데 지금은 리오프닝이 돼가지고 고용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나라가 어렵지만은 이 분위기란 게 뭐냐면은, 나라가 어렵지만 우리는 자신 있게 극복할 것,
이 얘기를 하면은 증시는 살아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데 노력은 해볼게. 이런 식으로 정치인이 얘기하면 증시는 급락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주가는 그 데이터대로는 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사실 저는 요때만 해도 거품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증시는 최고 상승장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론과 그 수치대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너무 망하는데 동요하지 마시고 증시의 바닥과 고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결국에 여러분들은 그 기업을 맞추시는 거잖아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참고로 저는 뭐 상승장이든지 하락장이든지 매년 닷컴 버블의 붕괴의 공포가 다시 한번 한국을 뒤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 주식을 시작한 2011년부터 제가 이제 매년 들었고, 저는 항상 올해 경기가 가장 안 좋았고 이번 연도에는 확실히 한국이 망한다는 소리를 전 10년 넘게 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무역전쟁 지금보다 오히려 덜 빠진 수준인데 요때가 이제 무역전쟁 때였잖아요. 이때는 경기 축소가 아니고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가 터지면서 한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꼴이 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경제학자들한테 한 번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한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가지고 물 한 통에 10,000원 주고 이제 사 먹는다는 소리를 제가 매번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증시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에 대해서는 그냥 이론적으로 참고만 해두시고, 너무 하락 쪽에 꽂히게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베팅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게 언제 망할지 몰라요. 최근에 누리호 발사도 성공시켰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안 맞거든요. 너무 하락에 대해서 이제 꽂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투자자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철학가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중에 진짜 경기가 안 좋고 개판인데도 증시가 오르는 경우가 생기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20대, 30대가 여기에서 인버스를 가장 많이 샀어요. 본전 찾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제야 본전이 왔어요. 이제야 본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를 명중시키는 게 아니고 기업을 명중시켜야 되니까 자기 기준에 맞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꼭 그 기업에 수익을 거두시면서 열매를 거두시기 바라고, 증시는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급등도 있습니다. 다들 화이팅이고, 좀 이제 주식이 너무 어렵고 시황, 추천주 등 솔루션이 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에 미친 남자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제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이제 상위 카테고리에 뜨니까 추천주, 시황 뉴스, 여기에서 이제 시황 플러스 이제 제가 코멘트 같은 거 달아드리니까 다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고, 다들 어려운 시장 화이팅입니다. 저는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신대표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